네,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선부터 제기된 의혹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장동 관련된 이슈들 여러 가지 비리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칼끝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토론사무소 시간에 조금 풀어가면서 또 다양한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 민간사업자가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다가 다시 재판을 가는데 좀 공교롭다 이런 게 일단 먼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왜 구속돼 있다가 풀려난 분들은 다 진술이 또 바뀌고 새로운 폭로가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국면이 좀 바뀌나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는지 두 분의 얘기가 궁금합니다. 박 의원님부터 먼저. 일단은 집이 바뀐 것만은 분명하고 네. 남욱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 얘기했죠. 당시에는 이제 귀국한 직후였고 겁도 나고 또 선거 중이고 그래서 달리 진술했다. 네. 진술을 바꿨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네. 결국엔 유동규 씨하고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분들의 요즘 상태를 보면 일종의 이제 각자도생인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어찌됐건 간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거는 어쨌든 형량도 좀 줄이고 처벌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해야 되겠다. 이 네. 목적이 우선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욱 씨, 유동규 씨는 그렇고 그에 반해서 대장동 수사팀이 개편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1차 수사 당시에 즉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분들을 기소할 때 결정적 증거물 스모킹건이라고 이른바 거론됐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네. 이제 그거와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네.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만배, 정영학 두 사람은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천화동인 1호와 관련돼서 네네. 여전히 김만배 씨는 내 거다. 네. 거기에 이재명 측의 지분은 없다.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의 검찰 수사팀과 현재의 검찰 수사팀이 어떻게 보면은 네. 수사상 좀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향후에 이 공소유지가 가능할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네. 내지는 혐의 입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약 김만배, 정영학 두 사람이 남욱, 유동규와 달리 네. 지난 1차 수사 때 진술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입장을 유지한다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난항으로 빠져들 수도 네. 있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에 대한 공소 유지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직접 확대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결국에는 어떤 물증을 통해서 네. 어떻게 입증하느냐. 지난 1차 수사 때 검찰 수사팀의 결론을 지금 이제 수사팀이 개편된 뒤에 네. 현재의 수사팀이 하고 있는 결론으로 이게 뒤집으려면 결국에 그 입증 책임을 검찰이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맹공하는 부분이지만 그걸 넘어야 될 산도 굉장히 좀 복잡한 산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떠안기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 정도만 책임지고 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떠안아 볼까 했던 부분들을 지금 털어내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심경의 변화로도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혼자 그걸 다 떠안게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형량도 더 높아지고 네. 훨씬 이제 구속 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인생 다 날아가는 거나 다름없는 셈이 되는데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다 떠안겠지만 네네. 개인적으로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렇고 지금 이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만 딱 책임지는 선에서 지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진실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얘기인데 방금 이제 이종훈 박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여러 심정적인 표현도 했습니다만 이게 뇌물죄가 되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경법을 적용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야당의 입장이겠죠 주로. 이 검찰이랑 뭔가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뭐 플리바겐 얘기도 나오고 회유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검찰 아닌 이상 사실 누구도 지금 확답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회유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없어요, 우리는. 네네, 없죠. 때문에 이제 만약 그런 걸 시도했다면 사실상 일종의 회유가 되는 거죠. 네. 그 지금 유동규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네네. 사실상의 배우자 이분이 그 당시에 유동규 씨가 건넨 전화기를 네네. 훼손해 가지고 증거인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유동규 씨한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기존에는 유동규 씨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그 재판에 출석해 가지고 증인으로 본인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이게 사실상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을 재판부가 네. 했어요. 그럴 만큼 그 정황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앞서 네. 말씀하셨듯이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전달자로서 정치자금법 네. 위반은 형량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네. 면에서 유동규 씨는 어쨌든 중형을 받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증인인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의심이 가능한 거죠. 네. 결국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유동규 씨가 진술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규 씨가 이제 김용이나 또 이 정진상 씨한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본인의 진술이고 네네.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지켜봐야 알 것 같고. 근데 유동규 씨도 그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결국에는 갔다. 그게 이제 선거 자금이 됐든 뭐가 네. 됐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진술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단언해서 네. 하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 이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인데 통상 이제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는 이게 뭐 통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나 그 정황의 정황. 일치성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본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남욱이 뭐 정민용, 유동규를 통해서 네네.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정황은 일치하는데 그 이상의 그 진술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공소장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기재되고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네. 움직임? 네. 근데 뭐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그야말로 그 근거도 없는 그 압박 내지는 회유를 네. 통해서 이런 증언들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네,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아닌 것으로 다 밝혀지고 뭔가 검찰이 갖고 또는 있다. 검찰이 뭐 회유했다라든가 이런 게 추후에라도 밝혀진다라고 네네. 전제하면 이건 또 다른 이제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야말로 네. 검찰 수사관들이 또는 검사들이 다 이제 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까지 위험한 짓을 감행할까 이런 네. 일단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수사 기법 여러 가지 활용을 하죠. 네. 그거 중에는 뭐 약간의 회유도 있는 거고 약간의 압박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순순히 모든 혐의를 인정할 그런 뭐 피의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를 이걸 회유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검찰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의자도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되면 내가 형량이 얼마나 되겠는가. 네.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랬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당신 이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이런 정도 형량이 나오는 거고 네네. 만약에 이게 당신이 한 게 아니라고 확인이 되면 뭐 이 정도다 이런 얘기 정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플리바게인을 했다 이렇게 또 몰아가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플리바게인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플리바게인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수사하는 그 과정에서 그 수사 기법상 네네. 플리바게인과 비스무리한 몸통을 네. 불어. 너는 그러면 여기까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수사 기법은 활용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완전히 없는 거를 있는 것으로 그 만들어내는 네. 거는 과거 검찰에는 많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요즘 상황에서는 그랬다가 나중에 네. 이게 밝혀질 경우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뭐 언젠가 정권이 교체가 돼갖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뭐 유동규 씨라든가 이 남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 검찰의 뭐 외압 때문에 내가 네네. 이렇게 말을 그때 바꾼 거다 이러면 또 바뀌면 또 다른 게이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스럽게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뭐가 좀 생각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방송을 출연하시면서 두 분도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뭐가 있겠지 증거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야라고 보시는 분도 있다고 근데 하는데 사실은 뭐 이 여야 불문하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네네. 듣기로는 대략 이제 뭐 이 전모는 지금 드러난 것으로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뭔가 그림은 어느 정도 퍼즐은 끼워넣은 그리고 상태군요. 뭐 그냥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추정인데 선거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러한 류의 일들이 선거 과정에서 많이 벌어지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네. 선거 전담한 이 수사를 많이 했던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는 대강 이런 식의 패턴들의 어떤 정치자금 모금, 정치자금 활용 이런 것들이 뭐 늘 일상적으로 사실은 많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익숙한 방식이에요. 예. 다만 뭔가 그 규모가 이제 굉장히 예.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큰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김용 뭐 또 정진상 이 두 사람이 뭐 본인들이 그냥 뭐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다라고 나중에 인정을 하고 네. 하지만 이게 뭐 선거에 활용되지 아니했다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건너가지 바가 없다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진술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 상식적이진 않다는 네. 얘기들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 대표하고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고 선거를 계속 치러왔고 네. 또 이재명 시장이 또 선거 한두 번 치러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격도 굉장히 꼼꼼하고. 근데 그런 그 후보자를 모시면서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쳤다 하는 거는 좀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예. 검찰이 무리수를 두거나 역풍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 그래도 퍼즐은 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물증이 뭐냐 네네. 이게 관건일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어차피 그렇죠. 그런 진술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섣불리 패를 깔 리가 없다. 그 질문도 하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재판에서 어쨌든 결정적인 물증을 내놓고 혐의 입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를 확대해 갈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실제 그런 관측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뭐 정진상, 김용까지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이상 입증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지 그건 조금 더 이제 수사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CTV를 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안 탔다라고 하는데 딴 데도 CCTV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술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서 박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관련된 법률 서류에서 정치적 공동체가 그러니까 어떤 포석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좀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농단 관련된 경제적 공동체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정치적 공동체가 뭔지 저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청취자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재명 그 대표와 그 두 사람이 네. 굉장히 측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분신이다. 네네. 이런 걸 이제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어쨌든 그 혐의 입증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레토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무슨 증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검찰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쓴 표현 정도 아닌가 싶고 실제 그분들 관계는 정치 공동체가 맞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씨나 김영 씨가 입을 다물거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이유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네. 자신들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자신들이 어쨌든 처벌을 받거나 네.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아야 네네. 본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면 본인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담배를 탄 공동명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정치 공동체가 맞는데 그걸 이제 뭐 그 구속영장이라든지 네.
또 이제 뭐 공소장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결국 검찰의 수사의 최종적인 타겟은 네. 네, 이재명 대표다라는 걸 네.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박사님 정치적 네. 공동체, 정치 전공이시니까 또. 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인정했잖아요. 네,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네. 또 구속됐다. 다 사전적으로 해석하시네요. 네, 그 얘기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그 유동규하고 나하고의 관계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다라고 다시 한번 네. 확인해 준 거잖아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아유 뭐 김용이나 뭐 네. 정진상 정도 돼야 최측근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두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왜 갑자기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쓸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도 네. 정치 공동체라고 지금 이제 딱 그 단정을 짓고 규정을 짓는 게 아닌가. 네.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하는 얘기를 검찰은 하고 싶은 것이고. 결국 칼 끝이 이재명 네, 대표를 그리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동지를 자꾸 강조하는 얘기는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한테 당신들 미래는 내가 책임질 테니 우리 끝까지 가자. 네. 그러니 좀 진술을 자제해 달라. 네.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두 분의 말씀처럼 더 명확한 증거와 검찰의 입증이 있어야 좀 논란도 좀 더 거칠 것 같습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